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산지 밖에는 초요에서 시작한 음의 기운이 점점 자라나 마지막 남은 양요를 향하고 있습니다. 양요는 음요의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쇠퇴하는 시기인 노년기이고 하루로 말하면 일몰에 해당하며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6효에서는 상구효와 너무 멀리 있으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제멋대로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그쳐있는 상계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나 동기도 없이 무조건 무리들과 어울려 행동하는 것입니다. 6이효는 유순중정한 재질로서 분별력은 있지만 고치려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깎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국에 배우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으니 더 어려운 것입니다. 6사묘는 다행히 상구효와 응이 되는 관계로 훌륭한 리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6사묘가 부중부정하지만 다행히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를 따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고요히 그쳐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지 밖에는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과는 다르게 각자의 처신에 따라 그 결과는 흉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 밖의 상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밖의 6사효의 효사는 6사는 박상 이부이니 흉하니라. 6사는 상을 깎되 피부로써 함이니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6이 상 다리 아래 발이라면 6이는 상과 다리가 접한 부분입니다. 이제 6사효는 상께로 접어들었으니 평평한 상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흉한 기운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 이부인이에서 부자는 앞서 상자는 침대나 식탁이라고 하였는데 침대에는 사람이 누워있고 식탁에는 음식이 놓여 있으니 사람으로 치면 피부가 되고 음식으로 치면 거죽을 의미합니다. 괴상을 보면 상께인 간께가 리께인 불로 변했고 외호께인 감께가 물이니 물과 불은 상극간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 위태로운 것입니다. 산지 밖의 중에서도 6사효는 실제로 재앙이 닿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박상이부는 절근 재하이라 하였으니 4개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재앙이 점점 커져서 외부로 드러나 절박하게 가까이 와 있음을 절근 재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지 밖에 6사효를 받으면 화상으로 몸에 큰 상처를 입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도 부도가 나거나 도산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지 밖의 6오효의 효사는 6오는 관어하야 이궁인총이면 무불릴이라. 6오는 물고기를 꿰어서 궁인의 사람으로서 하면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산지 밖에 속에 6오효는 깎는 것에 극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겨울로 접어들기 전 무서리가 쳐서 만물을 숙살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으로 무성했던 숲은 서리가 내리는 이때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살아내고 뿌리가 얕은 것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음요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군자라도 이러한 때에는 불리함을 인식하고 한 발 물러나 전세가 좋아지길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6오효는 상구효와 유일하게 상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6오효는
상구효를 보호하고 복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어하야에서 꾀 관자는 육오효가 동하면 손꾀가 되는데, 손꾀는 노끈을 말하므로 꿰어서 엮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어자는 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어는 상구를 깎아내려던 많은 음여들을 귀합해서 물고기 엮듯이 함께 묶어놓은 상입니다. 이궁인총에서 이 궁자는 육오효가 동하면 간상년 간깨가 되는데, 간깨는 높은 대골물의 골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골 안에 살고 있는 궁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고인궁과 함께하는 골문 안에 있는 궁인에게 직분을 맡겨서 상구, 양효, 군자를 보호하며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분리라 하였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이롭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이궁인총은 종무우야일이라 하였으니 궁인의 사람으로서 하면 상구, 양효, 군자를 보호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허물이 없다고 종무우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지 밖에 6오효를 받으면 국가의 시험이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내는 시점이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지 밖에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석과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녀일이라. 상구는 큰 열매는 먹지 아니함이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깎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산지 밖에의 궤상에서 보면 음이성에서 아래 양효를 다 깎았으니 상구효만 남았습니다. 이 유일한 양효가 무지한 사람을 구하고 발음을 행할 수 있으니 드디어 소인들이 물러가고 세상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석과 불식에서 석과란 큰 열매라는 뜻으로 다음 해에 쓸 씨앗이나 종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식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장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득여하고 해서 여자는 상구효가 동해서 중지곤께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중지곤께의 궤상에서 수레의 뜻이 나오는 것은 만물을 실는 것이 땅이듯이 군자에게도 수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수레를 얻어 수레에 오른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론이 모여 군자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소인 박녀에서 려는 소인들의 거초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의 맨 꼭대기 지붕까지도 깎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집의 지붕이란 비바람을 막아주고 피하게 해줍니다. 그 지붕을 깎았으니 제 한 몸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인과 군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소인인지 군자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봄에 벼를 모종하고 나면 벼인지 잡초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가을로 접어들어 서리가 내리는 이때 벼이삭이 연글면 그제서야 잡초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상왈 군자 득녀는 민소제야이요 소인 박녀는 종불가용야이라 하였습니다. 민소제야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여론이 모여 군자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석과 불식으로 만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석과는 씨앗으로 곤토의 땅에 들어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이것을 땅에 심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듯 깎아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씨앗으로 쓰지 못한 것을 종불가용야이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산지 밖에 상구효를 받으면 만성적인 질병이라 완치되기 어렵지만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은
주가가 크게 내릴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